안녕하세요. 쇼피파이 플러스 파트너 312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어 어드민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드민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아이콘을 누른 후 매니지 어카운트를 클릭합니다. 하단으로 내려가면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시고 어드민으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하면 언어가 한국어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설정을 클릭하시면 스토어 어드민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을 보시면 스토어 세부 정보에서 스토어 이름, 스토어 전화번호, 스토어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청구 주소에는 법인명과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입력한 청구 주소를 기준으로 연동이 가능한 결제 서비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스토어 기본 설정에서는 기본 통화, 단위 체계, 기본 중량 단위, 표준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기본 통화는 기본 타겟 국가의 통화로 설정하시면 되고, 중량은 기본적으로 그램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품의 무게가 무겁다면 킬로그램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표준 시간대는 실제 운영 담당자가 있는 지역의 표준 시간대를 설정하면 됩니다. 저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설정을 했습니다. 주문 처리는 주문 품목을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음을 설정으로 그대로 둡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리소스에서 변경 로그를 클릭하시면 쇼피파이의 최근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스토어 활동 로그를 클릭하시면 이 해당 스토어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랜에서는 쇼피파이 플랜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 변경을 클릭하시면 쇼피파이의 모든 플랜별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구에서는 신용카드 등록과 청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 추가를 눌러서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되고, 등록한 신용카드로 플랜 비용과 앱 비용 그리고 결제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사용자 및 권한에서는 스토어 소유자와 직원 그리고 협력자의 권한을 관리합니다. 스토어 소유자는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한 개의 계정만 존재하며 소유권 양도도 가능합니다. 직원은 플랜별로 추가 가능한 계정 수가 다르며 직원별로 권한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을 클릭해서 권한을 변경할 수도 있고, 직원 추가를 눌러서 새로운 직원을 추가하고 권한을 원하는 권한만 선택해서 초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성과 이름은 필수값이 아닌데 이메일은 필수값입니다. 협력자는 312T와 같은 외부 업체를 의미합니다. 협력자에게 어드민 접근 권한을 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력자 요청 코드를 설정해 두면 협력자가 접근 권한을 요청할 때 반드시 협력자 요청 코드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만약 협력자 요청 코드를 원하지 않으면 누구나 협력자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력자는 요청 코드 없이도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에서는 고객이 사용할 결제 수단을 설정합니다. 공급업체 선택을 눌러서 타사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를 설치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위에 보이는 보거스 게이트웨이를 활성화하면 테스트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승인된 거래, 거절된 거래, 오류 시뮬레이션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활성화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비활성화하려면 관리를 눌러서 비활성화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되는 결제 방법,
방법은 기본적으로 페이팔 연동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계정을 만든 후 활성화 버튼을 눌러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 추가를 눌러 결제 방법을 검색하거나 또는 공급업체로 검색을 합니다. 네,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별도의 계약은 필요합니다. 결제 매입 방법은 일반적으로 주문 단계와 결제 단계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즉 주문 즉시 결제 완료되기 때문에 결제 시 자동으로를 옵션으로 선택합니다. 결제에서는 결제 페이지 고객 여정을 관리합니다. 사용자 지정을 눌러 결제 페이지에 로고를 추가하거나 색상을 변경하거나 폰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레이아웃을 하나의 페이지 또는 3개의 페이지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장 방식은 하나의 페이지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고객 연락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메일로만 연락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걸 선택하면 로그인을 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회원만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비회원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고객 정보에서는 다른 건 그대로 두고 배송 주소, 전화번호는 필수로 선택을 합니다. 오배송 시에 고객에게 연락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단된 결제 이메일에서는 결제가 중단된 고객 모두에게 보내는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중단된 결제 이메일이란 결제 페이지까지 갔다가 이탈한 고객에게 자동 이메일을 발송하는 기능입니다. 보통 10시간, 이탈 후 10시간을 권장드리고 그대로 설정을 두시면 됩니다. 고객 계정에서는 고객의 로그인 방식을 관리합니다. 로그인 링크 표시를 활성화하면 스토어 머리글에 로그인 아이콘이 추가됩니다. 로그인 방식은 이메일을 입력한 후 일회성 코드를 받아서 로그인하는 고객 계정 방식과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레거시 방식이 있는데, 쇼피파이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권장 방식인 고객 계정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특히 반품 기능을 별도 개발 없이 사용하려면 고객 계정 방식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고객이 직접 반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셀프 서비스 반품 기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배송 및 배달에서는 배송 프로필, 즉 어떤 지역에 배송할지, 배송비는 얼마로 할지를 관리합니다. 일반 배송 요금을 클릭하시면 여기서는 일반적인 배송 프로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송 지역을 추가하거나 요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송 지역은 마켓에 등록된 지역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는 마켓에 한국, 일본, 미국과 캐나다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배송 지역 추가는 단일 국가 내의 지역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단일 국가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국가 조합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제주도는 배송비를 8,000원으로 하고 제주도 이외 지역은 배송비를 5,000원으로 이렇게 배송비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고, 일본의 경우 전역에 대해서 12,000원이란 배송비를 설정하거나, 캐나다와 미국을 북미라는 조합으로 묶어서 30,000원이라는 배송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금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요금 유형을 균일 요금 사용으로 설정하면 직접 배송비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만약 조건부 가격 추가를 클릭하시면 무료 배송 조건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문 가격 기준으로 10만원 구매 시 무료 배송과 같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금 추가를 다시 눌러서 이번에는 요금 유형을 배송업체나 앱을 사용하여 요금 계산하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DHL과 같이 연동한 배송업체가 있다면 배송업체, 설치한 앱이 있다면 앱에서 제공하는 요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송비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 프로필 생성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깨지기 쉬운 제품과 같이 제품의 특정 조건에 따라서 배송비를 다르게 설정하려면 사용자 지정 프로필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프로필은 일반 프로필에 우선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세금 및 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구 주소를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한국처럼 세율이 고정된 국가는 자동으로 10%가 적용이 되고 물론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자동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VAT 번호를 발급받아서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를 선택하면 VAT 번호를 입력하도록 입력란이 뜹니다. 이걸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과 판매자 위치 기반으로 자동 세금 계산을 해줍니다. 그것이 쇼피파이 텍스 기능이고요. 첫 번째 옵션, 제품 가격 및 배송료에 판매세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면 고객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결제하게 됩니다. 이걸 해제를 하면 최종 가격에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옵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은 세금 포함 가격을 결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제품 가격과 별도로 배송비에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선택하지 않으면 제품 가격에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위치에서는 실제로 제품을 배송하거나 재고를 관리하는 물리적인 주소를 등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치는 한 개이지만 여러 개의 위치가 있다면 위치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현재 저는 서울 창고 하나와 도쿄 창고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기본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위치를 추가하신다면 위치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고 또 주문 처리를 활성화해 두시면 해당 위치에서 온라인 스토어에서 주문이 일어났을 때 주문 처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켓에서는 타겟 국가, 즉 어디에 판매할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마켓은 단일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국가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기본 마켓은 단일 국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국과 일본은 단일 국가로 설정을 한 것이고, 북미는 캐나다와 미국을 조합 설정한 것입니다. 마켓 기능을 통해서 국가별로 판매 정책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켓별로 매출과 전환율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도 있죠. 앱과 판매 채널에서는 설치한 무료 앱과 유료 앱을 관리합니다. 앱의 오른쪽 점점점을 누르셔서 세부 정보 보기를 누르시면 앱의 설치 날짜와 유료 앱의 경우에는 청구 날짜, 그리고 이전 청구 기록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앱 제거 버튼을 눌러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앱을 제거한 경우에는 제거됨이라는 탭이 생성이 되고, 클릭하면 설치했다가 제거했던 앱의 기록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쇼피파이 앱스토어 버튼을 누르면 앱스토어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메인에서는 쇼피파이 도메인을 구매하거나 타사 도메인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 도메인 구매 버튼을 눌러서 쇼피파이 도메인을 구매하거나 기존 도메인 연결을 눌러서 타사 도메인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자가 스토어 URL 공유를 요청을 하면 여기 있는 이 myshopify.com 주소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고객 이벤트에서는 고객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픽셀을 관리합니다. 픽셀 앱 살펴보기를 눌러 픽셀 앱을 설치하실 수도 있고, 사용자 지정 픽셀 추가를 눌러서 직접 개발한 픽셀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림에서는 고객 또는 운영 담당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신자 이메일 인증입니다. 발신자 이메일이란 스토어에서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사용하는 이메일로서, 즉 고객이 받은 이메일에 보낸 사람으로 표시되는 이메일입니다.
인증을 하지 않으면 쇼피파이에서 만든 임의적인 이메일로 발송이 되는데 이렇게 두면 스팸으로 빠질 수가 있고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인증을 해야 합니다. 발신자 이메일은 변경할 때마다 새로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저는 인증을 완료한 상태인데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확인되지 않음이 뜨고 확인 다시 보내기를 통해서 인증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 알림에서는 주문 확인 등 고객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을 관리하고요. 이메일 템플릿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로고 이미지, 로고 크기, 색상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설정한 값은 모든 이메일 템플릿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중에서 주문 확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스트 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본인에게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고 코드 편집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비활성화된 이유는 이메일 인증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메일 인증을 하면 코드 편집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쇼피파이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한 데이터 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별로 서로 다른 베스트와 같은 라벨을 추가하고 싶다면 제품 메타 필드 정의를 추가하면 됩니다. 한번 제품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품 메타 필드 정의라고 뜨고 여기서 정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라벨이라고 하고 네임스페이스와 키는 라벨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설명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유형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유형은 이와 같이 다양한 선택 옵션이 있고 자주 사용하는 건 한 줄 텍스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면 정의가 완료되고 해당 제품 메타 필드는 제품 하단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제품별로 서로 다른 라벨 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에서는 스토어 기본 언어 변경과 추가 언어를 관리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영어가 게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언어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한번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게시된 언어 영어와 게시되지 않은 영어, 한국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게시를 누르시면 한국어가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언어는 기본 변경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에서는 쿠키 배너나 이중 옵트인 등 특정 지역에서 필수로 설정해야 할 추가적인 설정을 관리합니다. 정책에서는 스토어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관리합니다. 고객이 구매한 제품을 반품 및 환불받을 수 있는 조건, 절차, 기한 등을 명시하는 반품 및 환불 정책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사용, 보호하는지 설명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고객의 서비스 이용 조건,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서비스 이용 약관, 제품의 배송 방법, 비용, 시간, 배송 지역 등을 명시하는 배송 정책과 필요에 따라서는 연락처 정보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클릭해서 보시면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 템플릿 삽입 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쇼피파이가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게시 전에는 반드시 내용과 법률 검토를 하고 상황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생성한 정책은 결제 페이지 바닥글 링크로 자동 반영이 되게 됩니다. 반품 규칙은 고객이 직접 반품 신청을 할 때 적용될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버튼을 눌러서 반품의 기간, 반품 배송비 처리, 그리고 최종 판매 품목이란 것은 반품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제품 또는 제품군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켜기를 누르시면 이 규칙이 활성화되고요. 다만 반품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객 계정에서 셀프 반품 서비스 활성화를 해주셔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어 어드민 설정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품과 컬렉션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